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간여행과 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랑 또 이어서 제가 항상 가장 뭐랄까 연구 대상인 것 중에 하나가 뇌이기 때문에 오늘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우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뭐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반대의 법칙에 의거해서 하는 얘기니까 뭐 나사에서 이런 발표가 났는데 그거랑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이 가고 몇만 년이 지나더라도 신비가 풀리지 않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가 이렇게 생겼겠죠. 뭐 어떤 모양이든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확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주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운데인지 알아야지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는 확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있고 우주의 중심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확장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가운데가 있고 우리는 여기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도 어디 한 군데에 중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장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아니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증명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장이라는 개념만 남겨두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잠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있고 잠을 자는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잠은 언제 자죠? 잠은 밤에 자니까 음이라고 볼 수 있고 활동하는 거는 낮에 하니까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과 양. 잠이라는 것을 음이라고 보고 활동하는 것을 양이라고 볼게요. 자, 우리가 뇌에서 실제로 잠이 잘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를 뭐 그림으로 그려낸다라는 게 좀 힘든 일이겠지만 자, 이렇게 뇌세포들이 있어요. 뇌세포를 들일 수도 있고 뭐 뇌에 신경물질을 들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잠을 자면은 이 안에 이 세포들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멀어지면 이 안에 뭐 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물이 흐르든지 뭐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뭐 열을 낮춰줄 수도 있고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은 머리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열이 올라가고 잠을 자면은 머리에 열이 내려가요. 자,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과학을 배웠으면은 뭐 대충 알 수 있는 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태양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얘네가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지구를 삼키고 나중에는 종말이 오게 되죠. 종말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백색 외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사라져요. 이것은 마치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뇌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커지든지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져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태양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종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생겨났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말이 생겨나면은 다시 또 이 안에서 새로운 태양이 생겨나고 다시 또 그게 커지고 종말하고 그러는 것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열이 많아졌다가 열이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의 기운이 우리의 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이 태양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우리의 기억이라고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어렸을 때는 이거 좀 잠깐만 지우고 해볼게요. 자, 이 알갱이 하나들이 다 기억인데 어렸을 때는 이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억들이 이제 뭐 훨씬 더 많아지겠죠?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우주의 질서가 생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은 그게 머릿속에 그 질서가 생겨가지고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머리에 질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생긴 우주의 질서는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아기들은 아마 이 간의 거리가 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과 이 세포들 사이가 이 확장이 되는 사람이 아마 머리를 더 리플래시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엔진에 지속적으로 순행식이든 공냉식이든 이 음의 기운이 지나가야지 얘네들이 온도가 너무 고열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이거를 그냥 양이라고 보고 이 기를 음이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뭐 머리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쓰러진다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뇌에 갑자기 심각한 과부하가 오게 되면은 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머리에 퓨즈를 꺼놓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주에 아무튼 음의 기운이 훨씬 많아요. 음의 기운이 훨씬 많고 그리고 태양이나 빛나는 행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면적면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양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것인 그러한 뭐 행성이라든가 이렇게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항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항성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확장의 우주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우리의 뇌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멀어지고 있는데 더 넓은 것에서 봤을 때는 이 우주와 이 우주가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장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우주는 지금 활동 중인 뇌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원래 뇌는 어떤 부분을 활동을 하면 어떤 부분을 조금 쉴 수도 있고 원래는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에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된 게 아니라 뇌가 다른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술을 관람을 하거나 예술을 활동을 하는 게 뇌에 도움이 되는 게 내가 그쪽 분야의 뇌를 쓰게 되면은 이쪽 분야의 뇌가 쉬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이게 우리의 우주가 잠 속에 있는 것인지 활동 속에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활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잠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 세포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멀게 하려는 확장의 기운이 음의 확장의 기운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음의 확장의 기운이 우리의 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인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면서 태양이 늙어가면서 오히려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의 기운이 많아지면은 음이 많아지면은 뇌가 물렁물렁하고 양이 많아지면은 딱딱해요. 그러다 보면은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럼 잠이 필요하든가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길어지고 너무 노화가 많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겠죠.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든지 뭐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이게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머리가 굉장히 자주 어지럽고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걸 봐서 머릿속에 양이 너무 가득 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할 때 뇌 간에 있는 그러한 간격들을 좁히는, 간격들을 넓히는 확장의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평소에 뭐 이것저것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거의 일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반대의 법칙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은 작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블 영화를 최근에 엔드게임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처음에 부여받았던 능력들이 있잖아요. 원래 코믹스 만화에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능력이면은 사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퀵실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엑스맨에서 뭐 방탄유리 같은 거를 손을 빨리 움직여서 그거를 깨부시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능력도 가능하겠는데 저런 능력도 가능하겠는데 게다가 이 능력이랑 이 능력이랑 합쳐지면은 이런 게 가능하겠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놨었던 아이템들이 저도 그냥 생각지 못했었던 건데 이거를 제가 말로 풀어내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뭐랄까 하나의 능력치로 어, 이렇게 뭐지 전환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생각을 어딘가에다가 얘기를 하고 언어로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마블 영화를 보면서 엑스맨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